내 안에 좋은 이야기 휴 내 안에 좋은 이야기 라밤바 내 안에 좋은 이야기. My story. 아 네가 해. 왜요? 나 지금 코러스 넣어주는 건데. 네, 오늘 내 안에 소천사 매주 수요일 코너 내 안에 좋은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 welcome to 소천사.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성근님, 준희님, 단장지혜님, 수정님, 귀염님, 우리 유기남여사님, 일남님, 혜림님, 우리 귀염님, 네. 또 우리 고일남님, 어서 오세요. 자자자. 오늘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샛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모두들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네. 중간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날씨 좋았어요. 그렇죠? 하늘도 정말 아름다웠고요. 진짜 그 하늘이 파랗고 구름 왜 이렇게 예뻐요? 휘핑크림처럼 부드럽게 퍼져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소천사님들의 날개 같았습니다. 퍼덕퍼덕. 네. 무슨 물고기예요? 퍼덕퍼덕이. 날개는 살랑살랑. 아니 왜 관념을 갖고 계세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저래야 된다. 알겠습니다. 수용의 자세.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 또 전해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책은요, 바로 아잔 브라흐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짜잔. 이 책입니다. 네. 네, 우리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는 몸, 마음, 영혼을 위한 안내서라고 써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들의 술 취한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네. 몸, 마음과 동일시된 우리의 거짓자, 가짜나 그쵸. 몸과 마음이 그 짓거림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포악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한낱 육체인 줄 알고 네. 내가 한낱 희노애락인 줄 알고 그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방어태세 네. 또 공격의 그 전투태세를 멈추지 않는 한낱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자각하는 가짜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에고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순간 몸이 나야 마음이 다 나야 하는 순간 술 취한 코끼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 정말 술 취한 코끼리 컨트롤이 안 되죠. 제가 그렇습니다. 코끼리가 취한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코끼리가 막 그 포악해지고 포효할 때 되게 네. 소리도 무섭고 우렁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앞표지 안쪽에 글을 제가 살짝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네. 한 여행자가 겐지스 강가에 앉아 주위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몸집이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강에서 목욕을 마치고 강둑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우와. 그때 갈고리 달린 막대기를 든 남자가 네. 코끼리에게 다가와 다리를 앞으로 내밀라고 척 하고 명령을 했다. 그러자 코끼리는 온순하게 다리를 앞으로 척 내밀었고 우와. 남자는 그 무릎을 밟고 코끼리의 등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여행자는 네. 야생의 코끼리가 인간에 의해 그토록 온순하게 길들여질 수 있음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 길로 그는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스려지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술 취한 코끼리만큼이나 위험하다. 마음속 이 코끼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명상과 깨어있음의 밧줄로 마음속 코끼리를 붙들어매는 순간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한 후 스스로 삭발을 한 뒤 밀림으로 가서 위대한 스승, 태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적 스승입니다. 네. 아잔차의 제자가 된 아잔 브라흐마. 밑에 사진으로 보이는
이쪽이구나. 이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이세요. 굉장히 미소가 푸근하세요. 네, 보기만 네. 해도 정말 평화를 주시는 30년 넘게 수행승으로 살아온 파란 눈의 수행승이시죠. 네. 그는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영혼의 치료사이다. 저는 책 보면서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유익하기도 하지만 지루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 공부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구나, 이 책을 보면서 또 제가 느꼈습니다. 또 네. 이 스님께서 법문을 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법문이 굉장히 재밌어서 특히나 이렇게 청중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영성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한국에도 많이 오셨었어요. 아하. 자, 그럼 이 아잠브라우마님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제가 발췌한 글들 여러분들과 함께 뾰로롱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가 종소리 조금 예쁘게 뾰로롱 올려주세요. 잠시만요. 시작의 종소리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자,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여러분 숲속의 이야기 샘터로 모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모이셨어요? 천사님들 오셨어요? 오늘의 이야기꾼 주희 천사입니다. 파닥 네. 파닥. 아잠브라우마님의 브라마. 글 중에 첫 챕터 제가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스님이요. 나중에 호주 북동부에 절을 지으시게 됐어요. 네. 최초로 호주에는 그 절이 없었대요. 남반구에는. 근데 절 지을 땅을 구입한 뒤에 빚더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절을 스님들이 그냥 맨 땅에 지어야 되게 된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데. 아이고. 인부를 쓰거나 뭐 외부 인력을 쓸 요만큼의 돈도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어야 하는 상황에 닥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 글에서도 나와 있죠. 네. 처음 몇 주 동안은 누워서 잘 침대도 없고 문짝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와. 그러니까 그냥 맨 바닥에서 밤 공기 마시면서 하나씩 문짝 위에서 쭈그려서 자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 줄에 집 짓는 인부들을 고용할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다. 우리는 숲속 고행승들이었으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맨 땅에 정말 절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자제값만 해도 허리가 휘었다고 해요. 하루빨리 나 자신이 집 짓는 법을 배울 길밖에 없었다. 뭐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 벽돌 쌓고 배관시설 하나부터 10까지. 이 아잠브라우마 스님이요. 스님이 되기 바로 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육체 노동에 단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기술이 하나도 없는. 네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맨 땅에 헤딩으로 절을 짓고 나서는 나중에는 동료 수행자들이 절사모, 절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분을 부르셨을 정도로 전문가가. 야, 완전 나중에는 능력자가 되셨네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이게요.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이 집을 지을 때 벽에 있는 벽돌 쌓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나오네요. 벽돌 쌓는 일이 네. 일견 쉬어볼지도 모른다. 이 부분. 네. 먼저 말하는 거죠? 흑손으로 시멘트 반죽을 퍼서 한 덩어리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한 장 얹는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두드리는 게 전부인데 전체적인 벽을 균형 있게 일자로 배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정말 온 시간과 투자를 다 쏟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벽을 완성을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를 볼 거 아니에요. 네. 완성된 벽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있는 벽돌 2장이 어긋나 있는 거야. 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네.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고 했는데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다음 장 승희 씨 보여주세요. 자,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벽돌 2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 만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굳을 대로 굳어 벽돌을 도로 뺄 수도 없었다. 나는 우리의 리더 주지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을 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다. 스님 약간 원래 기질은 좀 완벽주의자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그 정도로 또 내가 공들여서 한 장 한 장 균형을 맞추면서 몇 시간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두 장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토록 공들여 했는데 이를 망쳤으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쵸. 하지만 주지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벽을 그대로 두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첫 방문객들,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내가 쌓아 올린 벽 앞을 지나가지 않게 하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대요. 보지 않기를. 내 실수가 들통날까 봐. 누구라도 그 잘못된 벽을 보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만 그가 그 벽을 보고야 말았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네? 선생님,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나요? 이거는 스님이와. 그렇죠. 선생,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나요?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네.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으세요? 벽 전체를 망쳐놓은 저 잘못된 벽돌 두 장이 안 보이세요? 스님께서 너무 놀라면서 그 방문객한테 너무 놀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나의 시각을, 나아가 나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한 나의 전체적 시각을 근본에서부터 바꿔 놓았다. 그가 말했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얹힌 도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와,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놓인 완벽하게 얹힌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다. 게다가 완벽한 벽돌들은 두 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다. 전에 내 눈은 오로지 두 개의 잘못된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도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단점, 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조금이라도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 누군가한테 맞아요. 들키고 내 치부가 들킬까봐 너무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 벽을 폭발해서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 우리가 이 스님한테 절의 벽에 그 벽돌 두 개였다면 우리한테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뭐 컴플렉스라고 여기는 것들 무대에서 내 삑사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뭔가 아니면 실수라고 여겨지는 온갖 것들. 네, 오늘만 해도 뭐 저는 그 틱톡 계정을 오픈을 하면서 네. 1분짜리 춤 영상을 이제 딱 올리는데 제 실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뺑그르르 돌 때 이렇게 비틀거린 거. 네. 또 이 부분을 올리자니까 여기서는 표정이 또 안 예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올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이것도 그냥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냥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 있는 글을 봐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나는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다. 승희 씨가 그랬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전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없애지 말아주세요.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다. 와. 벽 그 자체, 그 전체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밸런스의 전체 하나뿐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벽이었다는 거예요. 완벽 그 자체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맞아요. 아름다운. 맞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렇습니다. 난 이 매부리 코가 있어서 김태희만큼 이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야. No. 그 매부리 코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꽃인 거예요. 유일한 생김새에 유일한 개성을 가진. 그렇습니다.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와, 정말 우리가 온갖 어떻게 보면 나한테 못마땅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신체적인 면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기질적인 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맞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내가 부족한 면이 자꾸 보이면 딴 사람을 볼 때도 그 면만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코가 못생겨서 컴플렉스면 딴 사람들 코만 보게 돼. 네. 코 이쁜 사람이 제일 예쁜 사람이 되고 코 못생긴 사람들 보면 나처럼 싫어지게 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 방문객이 봤을 때처럼 이 벽돌 2장이 빼고 998장에 너무 아름다운 벽돌들이 있지 않냐. 야, 그리고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 눈의 안경에 맞춰서 보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그 뭔가 완벽주의에 늘 틀린 게 어딨지 하는 기질인 사람한테는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 2장. 그거에 그 2장에만 그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 오 마이 갓 너무 멋있어요.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와 자연스럽다. 뭔가 일렬로 뭔가 그 열 맞춰서 짜자자자 기계가 한 것처럼 네. 그런 벽돌들 사이에서 약간은 튀어나온 그 모습 때문에 네. 그 절의 모습이 그 절만의 매력으로 급부상할 맞아요.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오직 잘못 얹힌 2장의 벽돌만을 발견함으로써 맞아요.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거나 이혼으로 치닫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2장의 잘못된 벽돌만을 바라봄으로써 절망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가. 알고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에 이르는 게 그 아주 작은 벽돌 2장을 이만큼 부풀려서 맞아요. 나의 전체 정체성과 동일시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상대방 커플들 보더라도 그 사람의 단점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찾아보면은 그 외에 99가지의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꼽아보면은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꼭 그 모난 벽돌 2개에 처음에는 반해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래서 너 매력적이야. 난 너의 그 모난 벽돌 2개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해서 끌렸다가 네. 나중에는 너의 그 모난 벽돌 2개는 왜 이 98개처럼 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왜 이렇게 늘 못 고치니? 네.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냥 내 관념에 따라서 그 변함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계속 바뀌길 바라니까 이 불화가 계속되고 문제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느냐예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그리고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의 그 면을 봐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난 벽돌은
일순간에 가장 매력적인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일화를 많이 얘기를 해주신대요. 근데 어떤 건축가가 네. 손님으로 온 거예요. 네네. 절에. 그 건축가한테 이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건축가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음. 물론 내 눈에는 잘못 얹힌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예, 네. 이거 말고 다른 건축가의 아하, 얘기를 네네. 노란색 이미지 카드를 보여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짜잔. 네. 우리 건축가들도 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그것이 이웃의 다른 건물들과의 차별화를 시켜주는 그 건물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하죠. 오 마이 이렇게. 갓. 오 마이 갓. 그 네. 다음 거 이어서 볼까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또는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인지도 모른다. 네. 여러분 건축가들이면 전문가 오브 전문가잖아요. 그들도 맨날 엄청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땅에 헤딩으로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갓 스님이 된 사람이 절 짓는데 2장 정도 한 걸 그거는 완전히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본인한테 그 2장으로 폭발시켜버리고 싶고 자기 치부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건축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늘 실수해요. 근데요 우리는 고객들한테 이게 어긋나 있어서 다른 건물과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해.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더 주세요. 이러고 개성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또는 내 파트너 안에서 또는 내 삶 전체에서 5년 전 그 일은 내 삶에서 진짜 오류였어. 그건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였어 하는 기억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오점, 내 인생의 오류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지구별에서 네. 보내는데 더욱더 즐겁고 이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왜 우리가 행사나 공연에서 뭔가 음향이 갑자기 끊기거나 네. 전기가 나가는 그런 변수에서 오히려 늘 틀에 박히던 그 다른 공연에서와 다른 매력이 폭발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공연 가서도 얼수를 부르는데 그 발전기가 끊기면서 그 순간 그 뭐라 그러죠? CD가 튀었죠. CD가 네. 튀었었어요. 얼쑤 노래상. 다른 사람 만나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부분에서. 원래는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네. 이래야 되는데 야야야야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춤사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대로 거의 1분을 끌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아무래도 중국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약간은 거리가 있었어요. 약간 거리가 있다가 마음의 문을 그때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 실수에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네.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는 게 실은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네. 최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최선인지 모르고 매 순간이 이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축가는 그 자신이 실수를 한 거를 말을 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이 건물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거예요. 안 되겠어요. 더 비싸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설득당해서 네. 그러네요. 듣고 또 그렇게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거울을 보거나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문제점이라고 여겼던 거 컴플렉스라고 여겼던 거를 네. 한번 다르게 보세요. 맞아요.
이거는 얼마나 나한테만 주어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아주 사랑스럽게 그 부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보세요. 나의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그럼, 한번 여겨보는 맞아요. 거예요. 너무 좋다 그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안 본 이미지 카드 승희 씨 요거죠. 지금 네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캡처하시고 싶으신 분들 캡처하시라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내용 이미지 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물론 내 눈에는 잘못 얹힌 2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나머지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어떠한 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2장의 잘못된 벽돌일까? 아니면 압도적으로 많은 완벽한 벽돌인가? 맞아요. 998개만 있었으면 그냥 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네. 사찰의 벽이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진짜. 그냥 어느 절에나 벽이 이래. 네. 너무 틀에 박힌. 음. 근데 여기 벽은 뭔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뭔가 왜 이렇게 자연미가 넘치지? 맞아. 그러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직접 그때 인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했어요. 근데 그때 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막 이런 노하우 막 에피소드도 나오면서 얼마나 네. 그 시간이 또 알차졌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와. 왜 저는 장윤주 씨 슈퍼모델 그 장윤주 씨가 쌍꺼풀이 없는 그쵸. 그리고 전형적인 그 미인상은 한국에서 아니죠. 한국에서 전형적인 그쵸.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말 그녀만의 독특한 아우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윤주 씨가 자기는 자기 이 얼굴이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다고. 늘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대놓고 못생겼어요. 막 어떤 네. 예능에서 어떤 남자 예능인이 못생겼다고 막 그랬어요. 어. 놀렸어요. 장난으로. 했더니 왜? 근데 난 내가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이쁘지 않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근데 정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 쌍꺼풀이 없고 딱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와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안에서도 네.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유일무이한 맞아요. 네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저도 너무 정말 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댓글 조금 읽어드릴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웃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네. 7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이 올 때까지 7월에서 10월까지 비안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안거, 동안거처럼 여름에 3달, 겨울에 3달 집중적으로 밖에 안 돌아다니시고 공부만 하시고 명상에만 집중하시는 맞아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네. 비안거 기간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자기를 바쁘게 했던 일과 업무를 다 그만두는 거예요. 올 스탑. 오호. 그리고 오로지 공부와 명상 수행에 아. 집중을 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태국의 어떤 주지승이요. 밀림 속에서 새로운 법당을 짓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비에 안거 기간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인부들도 막 벽돌 쌓고 막 망치질하던 인부들을 다 돌려보냈대요. 이제 절이 고요해질 시간이라고 하면서. 근데 며칠 뒤에 한 방문객이 찾아왔대요. 네. 근데 절이 반쯤 짓다 진짜 말아버린 거예요. 진짜 날 것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니 저기요 이거 언제 완성돼요 이 절? 이제 방문객이 했더니 주지스님이 법당은 이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방문객은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빈틈은 있었겠죠. 아니 법당이 완성됐다니 뭔 뜻이에요? 네. 지붕도 없고 아니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리고 여기 시멘트 자루 이게 다 뭐야? 아니 혹시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법당이 이게 완성됐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이랬대요. 네. 늙은 주지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 그런 다음 그는 명상을 하러 자신의 거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거를 하는 방법, 즉 진정으로 생각을 쉬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 그렇지 않으면 인간 세상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오늘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주희 씨가 이 에피소드를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주희 씨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눈을 감으면서 이번 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잠깐만 할 일 왜 이렇게 많아 잠깐 뭐부터 해야 되지 맞아 그것도 해야 되지 하고 제가 해야 될 수많은 일에 막 눌려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당했구나. 압도당해서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확 몰리니까 갑자기 약간 머릿속이 뭐라고 해야죠?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주희 씨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생각을 쉬어야 되는구나.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 그 짓담한 법당을 뒤로 하고 수행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생각을 쉬러.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네. 술 취한 코끼리, 아까 그 코끼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몸과 마음과 동일시된 상태라고 했어요. 즉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온갖 잡다한 게 되게 크게 다가와요. 맞아요. 그리고 다 중요하게 여겨져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제대로 못 봐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생각을 쉬어야 됩니다. 즉 네. 몸과 마음과 동일시된 거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주인의 자리에 가서 지혜의 눈으로 내 영혼의 직관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 가 있는가? 그것을 맞아요.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느냐면요. 네. 내 마음이 지금 평화로운가? 로 체크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가? 여유가 있는가? 네. 저는 아까 그리고 늘 제가 하는 나 강승희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선언문을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엔. 네네네. 내가 영혼의 내 주인의 의식의 주인의 자리에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중요하다고 나를 억눌려 왔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만약 오늘 당장 진짜 죽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일단 다 내려놓고 강아지 마루를 데리고 잠깐 집 앞에 나가서 오히려 산책을 했어요. 하늘을 보고 네. 바람을 쐬고 네. 심호흡을 했습니다. 삶을 다시 즐기는 내 마음의 평화의 맞아요. 공간으로 온 거죠. 맞아요. 내 영혼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네. 근데 아잠브라우마 이 스님께서 이 얘기를 금요일 날 법문에 해주셨대요. 이 법당 짓다가 자신의 생각을 쉬러 마음의 평화 내면으로 들어가시는 수행승의 얘기를 해줬더니 네. 며칠 후에 어떤 학부모가 열이 받아서 온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날 금요일 날 이 스님 법문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날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이 아들이 자기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 아빠가 너 숙제는 다 했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잠 브라우마 스님이 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지금까지 한 것 그 자체로 완성된 거예요. 안 그래요? 네가 답이구나. 너무 귀엽죠.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이대로 완전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스님께서 너무나 웃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고일남님이요. 명상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겠네요. 말씀을 하십니다. 집중도 좋지만요. 저는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평상시에. 네, 내가 명상해야지 그거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해지고 막 아니 이거 하면 난 집중해야 돼 하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많은 사념을 더 일으키게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네네. 그냥 이대로 안전하다. 사념이 올라오더라도 이대로 안전하다. 맞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위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잔 브라우마 스님이 계시는 곳이 곧 호주에서는 대부분 정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택이. 맞아요. 근데 정원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우리 대부분 꿈이 정원 딸린 집에서 저도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는 게 꿈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자신이 가진 정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토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원은 또 하나의 일하는 장소일 뿐이다. 풀 이거 관리해 주는 거. 네, 나무 그래서 관리.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정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네. 잠깐 동안씩 정원 일을 해서 정원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것과 네. 더불어 다만 평화롭게 정원에 앉아 자연의 선물을 즐김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거를 권한다고 해요.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원을 가진 주인에 대한 어떤 자세, 서로가 지혜로운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 4명의 정원 주인을 예로 들여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정원 주인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든지 하면 되겠죠, 스님. 일단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꽃들한테 물도 줘야 되고 나뭇잎들을 갈퀴로 긁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가지로 다 좀 잘라줘야 되지. 근데 이런 걸 다 해주고 난 다음 평화를 언제 정원에서 찾아요? 너무 바쁘죠. 그 일들은 솔직히 결코 끝이 나지 않으면 맞아요. 따라서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누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당신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평화 속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직 무덤 속에 있는 이들뿐이다 라고 일갈을 하십니다. 와. 첫 번째 정원 주인은 전혀 지혜로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원 주인은요. 네. 첫 번째보다 내가 훨씬 지혜롭지. 그는 갈퀴와 물 뿌리개를 일단 옆으로 치워요. 정원에 앉아서 잡지를 읽습니다. 자연 풍경 사진이 실린 고급 광택지로 만든 큰 잡지를. 네. 하지만 그건 잡지를 즐기는 거지 정원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정원 주인은 그럼 좀 나을까요? 모든 연장들과 잡지, 신문, 라디오를 치우고요. 네. 정원 한켠에 평화롭게 앉습니다. 하지만 단 2초 동안만.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잠깐만. 늦기 전에 잔디를 깎아야겠어. 맞아. 그리고 저 나무들 저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지. 내일이나 모레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죽을지도 몰라. 저쪽 구석에 잘생긴 치자나무 몇 그루를 심으면 이쁘겠다. 그래, 새가 목욕할 수 있게 예쁜 물그릇을 놓아두면 금상첨화겠지. 화원에 갈 때 하나 사들고 와야겠어. 이건요, 생각과 계획을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음의 평화는 그곳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네 번째 정원 주인.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이제 충분히 일했다. 지금은 내가 일한 것의 결실을 누릴 시간이다.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낙엽을 긁어모아야 되고 이 일 저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원이 비록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정원을 즐기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일 저 일 나 해야 돼. 승희 씨 아까 그 상황이었어요. 네. 할 거 산더미가 있어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는 듯한 스트레스. 네. 하지만 일단 지금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 상태를 보고 지금 내 상태가 주인의 자리에 안 가 있다면 잠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다. 맞아요. 저도 아까 비록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해야 되는 건 있었어요.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너무나 맑은 공기에 감탄을 했고 네. 하늘을 보면서 정말 와, 이 하늘은 지금이니까 볼 수 있어요. 저는 맞아요. 주희 씨한테 얘기했지만 야, 너무 경이롭지 않냐? 네. 오늘 하늘이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순간적으로 정말 주인의 자리에 가 있게 내 시야가 확장되고 내 마음이 평화의 자리로 네. 다시 가면서 내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맞아요. 내 주파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이거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정말 지혜롭다면 내가 늘 마음의 주인에서 그 일을 대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와요. 네.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요. 하나하나 할 때 네. 잔디를 깎을 때도 잔디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와 내가 이 잔디를 깎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면 그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아까 저 승효랑 똑같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노래 가사도 외워야 되고 이거 다 하고 쉬어야죠, 스님. 첫 번째 네. 정원사는 그러니까 쉼과 그 일이 분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잔디 깎고 나머지 3명한테 모두도. 그리고 이 4번째 주인은 일단 지금은 아니하고 자신의 쉼을 선택을 했죠. 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아요. 정원을 관리할 때 지혜는 이 4번째 주인처럼 자신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다음에 그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즉 내 몸 마음이랑 동일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이제 진짜 충전이 됐어. 이제는 잔디 깎는 것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때 하는 게 진짜 노동이 아닌 정말 내가 즐기면서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는 일이라고 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낸 것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충분히 일했다. 내가 지금 해온 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내가 일한 것의 결실을 주희야 너 좀 누려야 돼. 지금 너 너무 힘들잖아. 하고 오롯이 현재에 맞아요. 깨어있으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일시멈춤하고. 만일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네. 이미 자신이 해낸 일을 본다면 네.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은 반밖에 안 지어져 있지만 이 자체로 완성된 거. 왜냐? 난 여태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네. 하지만 내가 쌓은 벽돌벽의 경우처럼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지 못할 맞아요. 것이다 라고 맞아요. 합니다. 지혜로운 이 정원주인, 4번째 정원주인은 자연의 완벽한 불완전함 속에서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그리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한 시간의 평화를 즐길 것이다. 네. 우리 모두는 잠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라져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라져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아하. 우리 삶을 구원해주는 그 한 시간의 중요한 평화를 누린 뒤 우리는 정원일의 의무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정원에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원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법을. 비록 때로는 너무나 어수선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될지라도. 맞아요. 우리 승희 씨가 아까 상태가 딱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음. 잔디를 깎고 내 마음이 더 평화로울 때 낙엽도 긁어 모으고 그게 가장 좋아요. 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상태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술 취한 코끼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태 동안 우리가 한 것도 네. 공로를 우리가 좀 인정을 스스로 해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가 네. 잘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주희야 너 그동안 잘했어. 오늘은 좀 쉬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내가 스스로 일시멈춤한다는 건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 내 맞아요. 삶의 선장의 자리에 가 있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 원고 준비할 때 쓸 때는 막 그다음에 뭐 쓰지? 이러고 막 약간은 이렇게 막 스트레스처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게 뭔가 내가 보상을 따로 요구하지 않게 돼요. 아 맞아요. 내가 난 보상을 해줘야지가 아니라 제가 그 순간에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마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제가 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보상받아야 되는 아니면 뭐 희생한 노동의 의미로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시간을 충분히 쉬어주면은 우리가 그 평화의 상태로 정원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최대한 중간중간에 나 마음의 주인에서 멀어진 것 같아. 지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이러면 이건 100% 내가 뭔가 희생 모드 아니면 뭔가 나 이거 지금 보상이 몸마음과 동일시돼 그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는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병이 생겨요. 그럼요. 우리가 절대 마음의 평화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네, 꼭 네.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이야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글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흔히 갖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쵸?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만 한다. 절에서 대회의장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라디오 청취자 상담 프로에서 심지어 생방송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 번은 대중 강연을 5분여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다. 강연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와, 300여 명의 청중이 뭔가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눈을 빛내며 강연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 강연을 들으려고 소중한 저녁 시간을 희생하고 그곳에 온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할 말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러다 말 실수를 하면 어쩌지?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과 더불어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불길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마음에 대한 온갖 이론을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스님이시니까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셨겠죠. 네. 그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두려움이 압도적으로 밀려드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계속 밀려들었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리 불교 수행승들이 말하는 묘수였다. 그 묘수는 당시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귀 쫑긋! 묘수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청중이 내 강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즐겁게 강연하기로 결심했다. 저 승희도 써본 거예요. 네. 나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제 나는 언제 사람들 앞에서든 그 시간을 즐긴다.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음. 종종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청중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요거 이미지 카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바로 이 이야기를 이미지 카드로 조그맣게 만든 게 있습니다. 네. 네. 나는 청중이 내 강연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즐겁게 강연하기로 결심했다. 네. 네, 나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결심한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굳이 누군가 앞에서 강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움이 압도하는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이 되게 두려워서 이분처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하는 상황을 누구나 만나요. 솔직히. 그럴 때 남들 눈을 의식하거나 남들의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 눈에 한없이 모자라 보이면 어떡하지? 남들의 기대치 못 미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누가 나를 흉을 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분처럼 누가 좋아하든 말든 난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난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해. 맞아요. 나 자신이 그저 이 순간을 즐기자. 나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냥 나오는 거야.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수년을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신 분한테도 그 순간에 압도하는 그 두려움을 즐기자. 저 무대할 때 특히 많이 그래요. 네. 뭔가 관객층이 뭔가 반응이 예상이 안 되는 층일 수도 있어요. 네. 많이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나를 좋아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 저도 딱 이렇게 해요. 그냥 내가 즐기자. 내가 즐기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 그 무대가 좋게 안 나온 거를 제가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내가 즐기는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제가 무대에서 그렇게 했을 때를 돌아보니까 그건 너무나 이 우리의 마음의 법칙, 우주의 법칙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인이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누구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싫어하는 작업 환경이라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자. 이 안에서 이 사람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도 있을 거야. 이 순간에 이 새로운 환경을 그냥 한번 즐겨보자. 네. 왜냐면 내 마음이 저항하고 스트레스 받고 싫어. 어떻게 하지?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못 빠져나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지? 몸과 마음과 동일시 완벽히 돼 있는 상태죠. 그럴 땐 그냥 마음을 열고 이분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즐거우면 되지 뭐. 네. 나 자신이 즐겁게 누구 시선 신경 안 쓰고 그래 나 자신이 그냥 즐거워버리자. 여러분이 만약 싫어하는 작업 환경이나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오늘 하루 그냥 즐겁게 작업을 하자. 그냥 즐겁게 이 순간 나 자신이 즐겁게 재밌게 그냥 이 순간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저도 이 방송하면서도 그래요. 약간 오히려 약간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아니면 좀 걱정 이런 게 생길 때 일단 내가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렵지 않게 재밌게 설명을 하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제가 얘기하면서도 더 이제 쉽게 말이 나오고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이 되고 반응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쨌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가 있어야 즐길 수 있고요. 재미가 생기고요. 유머가 나오고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마지막 남은 거 마저 읽고 이건가요? 아니 이게 아니었죠. 아닙니다. 요거 아니라 요거였어요. 네. 자 봅시다 다시. 이거 아니었죠. 네. 잠깐 그 전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강연 얘기하던
그 전 내용이죠. 네, 이거였죠. 네, 승희 씨가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이대로 안전해요. 이대로 안전합니다. 네. 이제 나는 언제 사람들 앞에 서든 그 시간을 즐긴다.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종종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청중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했을 때 미래의 화폐 가치에 대한 아잔차 스승의 예언을 들려주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귀를 세우고 내 얘기를 경청했다. 스승님이에요. 아잔차는 스승님이 다음과 같이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었다. 머지않아 세계는 지폐를 만들 종이, 동전을 만들 쇠가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거래를 위해 화폐 대용으로 쓸 무엇인가를 발견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의 사람들은 작은 닭똥을 화폐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아잔차 스승은 예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 닭똥을 가득 넣고 돌아다닐 것이다. 은행은 닭똥으로 넘쳐날 것이고 강도들은 그 닭똥을 훔치기 위해 눈을 빛낼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많은 닭똥을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어 산더미 같은 닭똥을 갖게 되기를 꿈꿀 것이다. 각국 정부는 자기 나라의 닭똥 흐름에 온 관심을 주씨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중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충분한 닭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의 일로 여기면서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들은 뒷전으로 미룰 것이다. 근본적인 눈으로 보면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폐와 동전과 닭똥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스님께서 곧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에 대한 통쾌한 지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다. 싱가포르 시청자들은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으면 긴장이 사라진다는 걸 나는 발견했다.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재미있게 보내는 거는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마음의 긴장을 풀 때 말하는 도중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떠오르고 부드럽고도 우아하게 내 입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재밌을 때 청중은 지루해하지 않는다. 강연이나 설법 중에 청중을 웃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한 티베트 승려는 이렇게 표현했다. 일단 사람들의 입을 크게 벌려야 그 속에 지혜의 알약을 던져 넣을 수 있다.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러면서 또 배웁니다. 배웁니다. 저희가 아직은 아주 재밌게는 정보 전달, 진리의 말을 아주 재밌게는 저희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저희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을 더 벌릴 수 있게 성장을 해야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은 더 있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승희 씨? 요 마지막 글을 볼까요? 볼까요? 네. 승희 씨? 네. 마지막 글, 저 승희가 읽어드릴까요? 네, 승희 씨, 그럼 승희 씨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우리들 각자는 삶의 표현이다. 삶은 친절한 스승이면서 동시에 가혹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스승을 찾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수많은 타인들을 거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이다. 자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잇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을 잇는 것은 곧 주위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무, 별, 고양이, 사람, 꿈과 소망을 가진 모든 존재, 웃음과 눈물을 가진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이다. 네, 맞아요.
정말 그림도 같이. 많은 타인들을 보면서 저를 봐요. 많은 타인들을 보면서 결국엔 이르는 게 나 자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 네. 그래서 나를 탐구한다는 거, 나에 대해 알아간다는 게 결국 마음 공부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나를 비추는 거울, 즉 모두가 다 나구나. 나와 하나이구나. 밖으로 보이는 나무나 하늘, 땅, 이 모든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 것들이 내가 먹는 걸로 돌아와서 결국엔 내가 오염시키면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물고기들도.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라는 걸 마지막에는 결국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돼 있구나. 네, 나에 우리가 대해 늘 알아갈수록. 공부하는 진리의 말씀을 마무리로 네, 이 책이 끝이 납니다. 네. 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면 이렇게 술 취한 코끼리만큼이나 위험한,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어디로 질주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늘 우리가 깨어 있는 게 가장 진짜 내 몸, 마음, 영혼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주인으로서 최고의 일이고 동시에 온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참여해주신 분들 어떤 분들 계시는지 승희 씨가 우리 유기남 여사님, 우리 아이즈 단장 지혜님, 성근님, 일남님, 수정님 함께 해주고 계세요. 성근님.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우마님의 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이 글들로 인하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날이 또 발전하는 주의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내 안의 기적, 마음의 초콜릿 근육, 초콜릿 복근, 초콜릿 복근인지 근육인지. 주씨. 지금 그 틀린 것도 아니, 아까 그 벽돌 아니, 2개. 전 지금 틀린 게 아니라 근육인지 복근인지 맨날 헷갈려서. 말을 더듬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완벽해요. 완전해요. 완벽한 게 완전한 거죠. 네.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주희 씨. 네. 동생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고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큐큐큐큐큐 땜